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수업해 봅시다. 오늘 사회 수업 학습 주제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갖기입니다.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인의 반 문제 상황. 두 번째, 소형인의 반 학급 회의. 세 번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학급에서 발생했던 갈등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학생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떠올려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히 고학년이 되면서 남녀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너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다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형인의 반 학급 문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여기서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다고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여자랑 남자랑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질문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생님은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이 친구의 의견이 선생님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학급 자리를 정하곤 합니다. 질문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소형인의 반 학생이라면 어떤 의견을 내고 싶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질문 세 번째, 학급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 태도,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이번에는 교과서 41쪽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41쪽에는 이제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해서 소형인의 반 학생들이 학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급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한번 동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자리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형인의 반 친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학급 회의를 열어서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학급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에 앉자, 또는 키 순서로 자리를 앉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질문 세 번째, 학급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지금 소형인의 반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상대방 친구의 의견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41쪽 하단에 보면 소형인의 반에서는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다.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또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여기서 의논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면 교과서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쪽에 있는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밑줄과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간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함께 결정한 일은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당사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오해했던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 오해를 계속 낳아서 크나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곤 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교과서 42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간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간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 양보와 타협,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 그래서 키 순서로 앉자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키가 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라면서 소형인의 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간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일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함께 결정한 상황을 따르거나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한 상황을 내가 제시한 의견이 아니고 내가 지지한 의견이 아니라고 해서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학급 회의 시간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즉 간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참여, 실천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잊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